네, API 디자인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구글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스타일 가이드에 되게 진심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액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랑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리소스 오리엔티드를 비교를 한 차트가 있는데, REST API는 이 HTTP를 사용해서 작동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들의 그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을 HTTP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해요. HTTP get으로 read를 하고, post로 create, 그 다음에 patch 혹은 put을 사용해서 update, 그 다음에 delete를 사용해서 delete를 하게 됩니다. 혹시 뭐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패치랑 풋의 차이점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설명을 하자면 어떤 한 리소스가 필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소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풋은 이 기존에 있던 리소스 전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패치는 그 필드의 일부분만 바꿀 수 있는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뒤에 구글 가이드라인을 좀 같이 볼 건데, 구글에서 업데이트 리퀘스트를 임플리멘트 할 때는 패치를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패치가 더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Resource Oriented Design의 Best Practice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Resource Oriented Design이라는 게 API 디자인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REST API도 Resource Oriented Design의 한 가지 임플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써놨는데, 결국에는 그 REST API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소스 사이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스탠다드 메소드들이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을 커버한다. REST 같은 경우에서는 get, update, patch, delete, post, create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은 대부분을 커버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stateless 해야 된다. 다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Resource Oriented 디자인을 따르는 API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우리 API가 처리해야 될 리소스들이 뭐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많이 쓰는 API를, 인스타그램 API를 만들고 싶다. 그럼 거기에 유저라는 리소스가 있을 거고, 포스트라는 리소스가 있을 거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API가 처리할 리소스가 뭐냐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고요. 리소스들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 이 리소스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유저가 포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는 페런트로 유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리소스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필드가 있어야 될까? 뭐 유저면 유저네임, 뭐 프로파일 사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리소스가 지원하는 메소드, 그러니까 유저를 만들고 지우고 업데이트하고, 뭐 포스트를 하고 지우고 업데이트하고, 뭐 읽고, 이런 여러 리소스가 지원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API 디자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번 같이 고어를 하고 싶다. 네, API 디자인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구글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글이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AIP라고 API Improvement Proposal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스타일 가이드에 되게 진심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온갖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스타일 가이드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API 디자인에 있어서도 스타일 가이드를 정립을 해서 이번에는 그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회사나 개인적으로 API 디자인을 할 때 이 AIP 문서를 보시면, 구글은 이런 식으로 API 디자인을 하고 있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구글에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느냐를 설명을 해드리면, 구글 내부적으로 수많은 API가 있습니다.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하는 퍼블릭 HTTP API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훨씬 더 옛날부터. 왜냐하면 이거는 수많은 외부에 있는 유저들이 사용할 것이고, 또 한 번 이걸 공개를 하면 그 다음에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그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 달리는 차를 수리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반면에 인터널 API는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뭐 그냥 유저가 저희 팀에 있는 옆에 앉아 있는 애일 수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뭐 좀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RPC API는 일반적으로 액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액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랑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리소스 오리엔티드를 비교를 한 차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어 회원을 관리하는 어떤 API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거를 액션 오리엔티드 하는 경우에 회원 가입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지원하고 싶을 때 그냥 사인업이라는 메소드를 그때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인업이 그 사인업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반면에 리소스 오리엔티드에서는 저게 뭐 post persons가 이제 create new pers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URI만 봐도 아 이게 대충 뭘 하겠구나. person이라는 리소스가 있고 그 person을 post request를 통해서 create operation을 하는 거니까 아 내가 person entity 새로 만드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회원 탈 때도 리소스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에는 delete이라는 스탠다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보 조회나 리스트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액션 오리엔티드는 그냥 그때 거기에 맞는 뭐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ignup 펑션, resign 펑션, read person 펑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 아웃풋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달라요. RPC API는 일반적으로 액션 오리엔티드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액션 오리엔티드가 나쁘게 들리지만 이게 뭐 다르게 말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내 옆에 있는 애가 부르는 거고 뭐 이렇게 불필요하게 뭐 persons의 스탠다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꼭 거기에 하나하나 맞추느니 그냥 그때 필요한 거 하나하나씩 만들면 임플리멘트 단계에서는 더 이게 쉽고 간단할 수 있어요. 부르는 입장에서도 이 API 하나만 보면 그게 뭐 더 효율적이고 간단하고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글같이 대규모의 회사가 뭐 수백, 수천 가지의 API를 개발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도 되게 비슷한 메소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걸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확히 이 메소드랑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이 뭔지 그 차이점이 뭔지 내가 뭐 예를 들어 사인업을 했을 때 이게 뭐 person을 만들면서 뭐 다른 것도 만들어지는 건지 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을 다 읽거나 아니면 그 임플리멘테이션 돼 있는 코드를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큰 스케일에서는 비효율적이겠죠. 구글 AIP에서 하려는 거는 이 resource oriented 주로 REST API, 웹 API에 적용하던 이 스탠다드를 이제 내부 API, RPC API에도 적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디자인 프로포절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터널 RPC 그 인터페이스를 디파인을 할 때 액션 오리엔티드로 하는 거죠. 편하니까 처음에는. 처음 만들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면은 이제 쓰는 애가 와가지고 야 근데 요런 API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넣어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거 쉽지 하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야 근데 요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쉽지 하고 넣어주고 쉬운 거 계속 넣어주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민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비슷한 메소드도 많아져 있고 뭐가 뭐 하는지가 되게 힘들어지죠. 지금까지 이제 인트로가 끝이었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